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 대충돌 때문에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순천지청장 출신의 변호사 글 하나가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시선을 끕니다. 추미애가 희대의 사기꾼을 위하는 방탄소년단이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제목과 함께 상당히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사단, 추미애 장관이 왜 문제인가를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기 힘들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신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희대의 사기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끼친 라임 사태, 5천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는 옵티머스 사태. 그런데 지금 이 검찰 흔들려는 것인지 이 사기꾼 범죄 혐의자가 옥중에서 쓴 글을 가지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윤석열 너 빠져, 검사 비위, 야당 정치인 수사 왜 안 했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입장문을 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수치고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를 지냈던 변호사들은 살다 이런 장관 처음 보겠다, 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처음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박살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자,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1조 6천억 사기 사건 피해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라임 사건의 최우선 수사 대상은 며칠 전 언론에 공개된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4사람이다라는 김봉현 문자대로 청와대와 금감원 등의 로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김봉현의 문자를 보면 니도 알잖아,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이여, 참으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검찰은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수사했지만 거의 면피용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봉현은 진위 여부가 극히 불분명한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이 검사 불법 로비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나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 망정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 정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하고 검찰 특수수사 라인을 괴멸시킨 전과가 있다. 라임 사건은 친노 핵심 미키루크 이상호가 구속된 데 이어 기동민 등 여권 핵심 실세 그룹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권력형 게이트다.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정의와 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순한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 강화 등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자중하고 더 이상 실질적 수사 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사모펀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를 지시했고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을 위해 방탄소년단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웬 말이냐,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서울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임 사건 수사팀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동안 보고받던 사람은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심재철은 추미애 장관의 핵심인 검찰국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이 라임 사건을 제대로 수사 못하게 흔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감히 누구 보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금 협박을 합니까? 이런 식이라면 추미애 장관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은 감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사고를 쳤습니다. 감정적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이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식해서였을까요? 아무튼 조급한 입장문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미애는 자기 수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종민 변호사, 강력히 비판하는 힘있는 이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도요, 추미애 관련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추미애가 어제 검찰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감찰 결과를 발표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튀쳐나와요.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대부분이 같이 하고 있다. 법조계 언론계에서 나오는 핵심은 바로 뭐냐? 어제 감찰 조사의 바로 근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거가 이 김봉현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해서 감찰권을 행사한 거, 일개 범죄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야말로 대검, 그 다음에 남부지검 이런 데도 자가 감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균형 잡힌 결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옥중서신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목표가 윤석열을 찍어내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사법조치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수사하기 위해서 말을 뱅뱅 돌린 거 아니에요?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 아니냐? 요게 전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감찰을 담당한 박은정 검찰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뭐냐면 이종근이라고 하는 대검의 형사부장의 부인인데, 이종근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검찰개혁 주무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단장. 바로 현 정권과 코드를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 남편인 대검 형사부 부장이고, 그러니까 내내 이런 거 수사 지휘권도 바로 이종근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미애 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감찰은 누가 했냐면 그 부인이 했어요. 지도세로 모르게 감찰을 했는데 3일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감찰한 거,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나치게 서둘러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의견을 다 관계자들한테 다 들어서 감찰 결과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왜 일요일날 야밤에 그걸 발표했냐 이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번 남부지검의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데 대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추미애다. 왜? 인사를 4번씩이나 해대가지고 그야말로 이 허리급에 해당되는 이 수사진들 전부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정환 2차장, 그 다음에 조상원 형사 6부장, 이런 사람들 윤석열 총장이 유임시켜달라 했는데 이걸 사거리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지검 수사진 보강 2명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추미애가 묵살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라임 사건의 의혹이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진 원인 제공자 이 추미애인데, 그렇다 본다면 지금 현재 대검 분위기는 추미애를 수사선상에 올려야 된다. 예, 요렇게까지 대검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아니다. 모든 사실상의 잘못은 추미애가 있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박훈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이 박훈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김봉현이가 얘기하는 의혹 인물들을, 이 언론에는 지금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익명으로 처리된 의혹의 인물들, 즉 김봉현이가 지목한 의혹의 인물들, 이 사람들을 박훈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페북에 실명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박훈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1966년생, 그러니까 지금 54세입니다. 예, 만 54세고, 현재는 박훈, 이 변호사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98년도에.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뭘 해왔느냐. 전국 금속노동조합 상근 변호사를 했고요. 전국 민주노총의 법률원 경남 사무소 소장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변호사 사무실, 박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 금속노조, 그 다음에 민노총과 관련된 걸 보면 흔히 정치적인 색깔로 본다면 우파, 보수파가 아니고 좌파, 진보파에 속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고려대학을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법률원의 경남 사무소 소장을 한 걸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이게 경남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이지만은 또 거기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요거는 단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민노총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한 걸로 보면 일단 성향은 현 정부 성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박훈 변호사가 폭로한 인사들 그야말로 익명 처리된 죄송합니다. 익명 처리된 정치인과 익명 처리된 그 다음에 야당 유력 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MBC 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박훈 이 SNS 페이북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습니다. 아래의 세 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도로 밝힌 바 없습니다.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입니다. 그 다음 공란은 김창겸 전 MBC 사장입니다. 김창겸 전 MBC 사장입니다. 김창겸과 이강세를 통해서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참고로요. 이강세는 여러분들 광주 MBC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김창겸은 전 MBC 본사 서울에 있는 총 MBC 본사의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주영 전 검사입니다. 동료 A 전 수사관이 A 전 수사관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가로쳐놨어요. 그리고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동료 전 A 전 수사관은 이름은 모릅니다.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게 김봉현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입니다.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황교안 전 대표 이름, 그 다음에 김창겸 전 MBC 사장 이름, 그 다음에 대윤 소윤할 때의 소윤 윤대진의 이름.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성향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훈, 이 사람 성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노총과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보면 이 박훈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왜 이것을 페북에 실명으로 전격적으로 공개했느냐. 그 의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김봉현이는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 지급해 후에 은행장 로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거를 검찰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서 익명 처리했어요. 000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이 사람이 바로 윤갑근이라는 지금 윤갑근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대윤 소윤할 때 윤대진 이름이 가려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의 정치인은 황교안이다. 요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박훈 변호사 추가적으로 뭐냐면,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 첫 번째 공란이 황교안. 그러면 해당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윤곽근 전 검사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곽근 전 검사장은 김봉현 씨는 알지도 못하고 또 본 적도 없다. 요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명에 대한 또 이 추가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당 정치인 윤갑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윤갑근 이 정치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본래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은 이 김봉현 씨가 아니고 이종필 라임의 부사장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쟁점화 시키는 사람은 김봉현이에요. 여기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끼어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2억 2천만 원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거는 또 말이죠. 김봉현이나 이런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이 야당 유력 대표의 정치인 이 사람은 윤곽근이라고 확정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2억 2천만 원의 자문료는 누가 줬느냐? 누가 줬냐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김영홍 씨가 지금 현재 김영홍 씨가 아니구만요. 지금 그래서 요 관계는 지금 언론 보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된 다음에 누구 돈이 2억 2천만 원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제 실명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윤 소윤을 때 윤대진 이 검사장, 이 박 변호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 12월에 5천을 지급했다. 아무하게 지검장 로비 명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 영장 청구 무만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는 윤대진 지검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수원여객과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워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김봉현 씨는 작년 초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요. 무려 160억 원의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시 김봉현은 알지도 못하고 김봉현 변호인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김봉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펀드 사기꾼인 이 김봉현 씨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보도를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뛰지 하지 마시고 한번 이 사설을 읽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도한 그 맥락과 뭐가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같은지 대부분이 저하고 제 논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균형 잡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조선일보 사설을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의 제목은요.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한 3분 정도면 되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인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의 야당 검찰로비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스타 검사 선정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기꾼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야당 로비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 상대 로비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윤 총장은, 즉 법무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 윤 총장은 김 씨의 강기정 5천만 원 진술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심어놓은 정권편 검사들이 윤 총장을 왕따 시킨 것이다. 라임 수사팀 선정은 남부지검과 대검, 법무부가 협의했고 추 장관이 승인했다. 자기들이 뭉개놓고선 윤석열이 덮었다고 한다. 적반하장격이다. 김 씨는 김봉현 씨입니다.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사롱 접대를 했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찰에 알렸지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막았다고도 했다. 애초 김 씨는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민정실이고 금감원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정권 비호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던 사람이다. 지난 8일 법정에선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야당과 검찰로 공격 타깃을 바꿨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펀드 사기꾼이 똑같이 한다. 김 씨가 옥중 편지를 쓴 것은 9월 21일이라고 한다. 근데 김 씨 측은 약 한 달 뒤인 이달 16일에야 공개했다. 강기정 5천만 원 증언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수익자여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19일엔 펀드 사건을 부실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권 비리물을 물타기 하려고 공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이 일과 무관한가? 김 씨는 검사들 접대 당시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술자리에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라임 수사는 그 몇 달 뒤에야 시작됐다. 이것은 본래 작년 7월에 술을 마셨는데요. 금년 2월에 라임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들어갈지 어떻게 하냐. 그것도 7개월 전이라. 김 씨는 라임 수사 상황은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고도 했다. 피의자 앞에서 보고하는 검사가 어디 있나.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펀드 사기꾼이 폭로하자 추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책임으로 몰아간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추 장관은 거짓심이 드러난 채널A 사건에서 위법적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4차례나 학살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수족을 모두 잘라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에 맡겨 수사하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정권 비리를 덮고 윤 총장을 날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도 여권이 펀드 사기꾼과 짜고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